22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고요. 10번에서 13번. 첫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라고 먼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글에서는 그 관점에 대해서 공차를 밝히고 그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종교적 인간관하고 또 다른 것이 제시가 되나 봐요. 그러면 그 두 관점 중에서 첫 번째 관점이 종교적 인간관인 겁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의 몸 이외에 비물리적인 실체인 영혼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외라는 요 연결어를 보면은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것이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는 거를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라고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대충 체크해주고 갑시다. 반면이 나왔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관과 다른 성격을 띠는 인간관이 제시가 될 거예요.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물리적 실체인 몸과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구분되면서 영혼은 결정의 원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면을 기준으로 뒤로 나오는 새로운 인간관은 아마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혼이 결정의 원천이 아닌 그런 성격을 띠겠죠?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관점은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이겠네요. 다시 회귀적 독해를 하면은 위에서 다른 두 관점이 나왔으니까 반면이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둘 사이의 대조적인 구조를 좀 더 강화시켜 준 거겠죠?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적 몸 이외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재차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결정의 원천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래요. 이러한 두 관점이라고 하면 종교적 인간관과 그 다음에 유물론적 인간관이겠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인간관을 설정해 두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화제를 제시해 주잖아요. 특히 첫 번째 줄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잡고 간 화제는 분명히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의 공차에 대해서 언급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갔지만 지금 두 번째로 나온 인간관을 찝어서 그것을 가정한다고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문단에 있어서의 대전제 또는 대대적인 이런 화제는 유물론적 인간관 쪽에서 좀 더 중요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또 나왔습니다. 자유롭게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글이 회귀적 독해를 했을 때 유물론적 인간관과 그 다음에 종교적 인간관에 대해 공차를 밝히는 것이 아닌 두 번째인 대전제의 유물론적 인간관을 따랐을 때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로 잡고 갔어야 됩니다. 수정과 보완을 거쳤어야 됐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이 즉이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는 자유의지가 있는가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가령이라고 해서 이제 또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죠. 가정을 하고 있죠.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그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1문단의 끝이 났기 때문에 다음 문단에서는 아마 유물론적 인간관에 입각을 할 때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자유의지에 관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반자유주의 논증은 반자유주의가 아니죠. 반자유의지 논증은 반자유의지라고 하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논증이니까 아마 모든 결론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쪽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요. 당연히 반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분류하는 분류가 일어나죠.
임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둘로 나눠진대요. 선결정으로 되거나 아니면 무작위로 되는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임의의 선택은 선결정이 되거나 선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결정이 되지 않는 것을 그냥 무작위로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전제하에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모두라는 수식어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려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 문단까지 읽고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이기 때문에 우선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선결정됐다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선 결정된 경우를 보는 것이고, 선 결정된 경우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반자유의지 논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자유의지가 없다 쪽으로 귀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제시를 해줬다는 거는 뭔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마 차이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측을 하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대요. 일단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신경사건 또한, 왜냐하면 신경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전제가 되잖아요. 이러한 글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물론적 인간관은 어쨌든 자유의지의 산물이고 보기 힘들대요. 이러한 신경사건 또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공차 차이점 같은 것들은 없었고요. 둘 다 기결하기를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둘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3분단에 제시된 그러나는 문단과 문단을 대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나 문장과 문장을 대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단에서는 자유의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논증에 대해서 무작위에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선결정에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그러나는 2문단과 3문단의 대조적 대립구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럼 3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두 경우 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논증이라고 하면 반자유의지 논증이겠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비판한다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선결정된 것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선결정된 과정이라면. 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결정이 나왔으면 무작위가 무조건 나와야죠. 왜냐하면 임의의 선택은 선결정 아니면 무작위 중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결정이거나 선결정이 아닌 것에서 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지만이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무작위의 선택 사항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가야 됩니다.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반자유의지 논증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무작위 결정을 할 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확장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고의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무작위인 경우도 그렇고 선결정된 경우에도 그렇고 무작위인 경우에도 그렇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논증을 비판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결정에서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라는 그 결정에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지금 글의 구조는 대략 2개 정도로 나뉘고 있어요. 우선은 대전제 같은 경우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일단 따라야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2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단에서 말했던 것처럼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대답을 한 결과와 반자유의지 논증을 반박하는 쪽에서 대답하는 결과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증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논증이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그냥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논증의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전제가 있다면 가정을 해야겠죠. 가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마 글이 전개될 것을 조금 예측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전제라고 하면은 일단 글의 대전제에서 유물론적 인간관을 따른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전제를 따져봤을 때는 뭐 요거를 따른다고 했을 때 선결정 과정일 때 또는 무작위 과정일 때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고 결국의 결론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거예요. 3문단까지 읽어버렸는데 이 설명 때문에 1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번은 1문단까지만 읽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물론적 인간관과 영혼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1문단에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선지들을 1문단을 읽고 소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신체적인 몸만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맞습니다. 왜냐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인 신체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 결정을 하는 것 또한 물리적인 신체에서 신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 또한 물리적인 사건에 해당을 하겠죠.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적 인간관에서는 물리적 신체인 몸과 반대가 되는 또 다른 비물리적 신체인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신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혼이 하는 결정의 원천 역할이었죠.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경우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려하지 않는다에서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서는 바로 5번이 됩니다. 1번에서 4가지 선지를 일단 다 소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을 선택할 수 있고요. 추가로 2번까지 읽고 2문단까지 읽고 이제 5번을 다시 해석한다면 성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설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고려하지 않지 않아요. A, B는 밑에 나오니까 이거를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선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선결정 아니면 무작위.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문단에서 3문단까지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두 관점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해준 것이고 이제 4문단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면 자유의지의 기준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새로운 화제를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죠.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지 내가 자유의지로 한 것이니까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요.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선결정됐다는 것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따르거나 아니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여도 선결정이 됐다면 결국에 자유의지가 없는 쪽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선결정되지 않아야지 일단 자유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않아야 한다. 그런데 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은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되는 경우가 제시가 됐네요.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이것은 그 조건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예시까지 들어서.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연하죠. 선결정이 됐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 반자유의지 논증에 의하면은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이고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대요. 지금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선을 긋고 봐줘야 됩니다. 같은 범주로 묶으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복귀, 마음대로 이원화하기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다른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대요.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 나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자유의지라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결정이 되었던, 선결정이 되었던, 그렇지 않던,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대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갈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거는 어떤 사건에 개입을 받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라는 그런 전제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유의지는 그러나 아까 나왔으니까 이러한 자유의지는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의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결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반대되는 분위기가 전개가 될 거란 말이죠.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다른 부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예요. 이러한 자유의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자유의지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유의지가 다르다. 따라서 내가 주체가 되고 선결정되지 않는 것에서 말하는 자유의지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별개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같은 범주로 묶으면 문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나왔으니까 A와 B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였고요. B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유의지였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주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욕구 충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죠. 내가 원해서 한 것이면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한 것일 거고 따라서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의 B가 있을 수 없다. 원해서 한 거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B가 가질 수도 있죠. B를 가질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선결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와 여기는 선지의 전반부가 다르죠.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선결정되어 있어도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이라는 말을 써주면서까지 예외 상황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틀린 소지가 되고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선결정되어 있으면은 우선은 조건에 맞는 자유의지를 안 되고 요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되겠다. 요거를 생각을 하고 일단 가긴 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에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와 B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둘 다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선택을 원해서 했다는 거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도 되는 거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선결정 여부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냥 내가 주체가 되고 싶으면 만족이 되는 거니까 A는 당연히 가질 수 있고요. 내가 의욕이 생겨서 내가 선택을 원해서 했다는 것이면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고 선결정까지 되어 있지 않으니까 B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니은의 이유는 여기서 나오니까 니은을 읽고 다 읽고 그냥 요거에서 그 개념 적용 문제까지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선결정에 대해서를 조금 더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작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주겠죠.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를 나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위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을 띠고 있죠. 왜냐면 선결정이 됐으면 무조건 자유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무작위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를 날 수 있다. 유불론적 인간관을 따르는 건 대전제였죠. 갑의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서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반자유의지 논증에 입각해서도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면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와 두 번째 조건이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다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작위 선택이라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냥 무작위라고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니은의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거를 지금 고르라고 하는데 니은의 이유라고 하면 니은의 바로 앞에 정답의 근거가 있겠죠. 니은의 주변부를 찾아보면 되고 참고로 이러한 문제들에서 이제 마음대로 묻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비물리적 신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대전제에서 유물론적 인간과를 깔고 갔다. 요 정보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맥락의 도지에서 어긋난 선지고요.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면은 선결정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논제에 맞지 않는 선지입니다.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른 영역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3번도 논지에서 어긋나는 선지입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증거가 될 수 없죠. 이유가 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해요. 4번은. 완전히 논리에서 어긋나는 선지고요.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택이 이제 무작위 선택을 말하는 거죠. 무작위 선택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선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 무작위에서 진행되는 이 자유의지 반자유의지 논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밑글에 기역이 입각하여 기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어요. 반자유
비판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한대요. 인간의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이 가설은 지금 성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했나 봐요.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지고요.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을 한다. 여기서 입증이 되면은 성결정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성결정이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죠? 선지를 보니까 입증된다면 입증된다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전반부는 입증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가설의 입증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가정을 고려할 때 요거의 결론은 거부해야 한다. 요 결론은 참을 수밖에 없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후반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받아들여야 되는 결론의 참 거짓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그럼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H의 결과가 입증이 된다면 얘는 성결정 여부를 좀 더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죠. 입증이 된다면 성결정의 어떤 요소가 입증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이 발문의 조건하고도 틀렸어요. 발문의 조건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뭐 입증된다면 거부해야 된다? 발문에서도 어긋납니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을 수밖에 없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대해 입증되면 선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반대로 선결정이 아닌 무작위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 단정 짓고 가면 안 돼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여부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 선결정 과정을 참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되죠. 특히 참으로 단정 짓는 것은 더더욱 안 되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실험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발문의 조건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기억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조건을 딱 부합을 하고 H의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얘는 입증이 돼도 뭐 고려 안 해도 되는 거고 이제 안 돼도 고려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H의 가설은 어차피 선결정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대해 입증 여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 결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도 반론에 어긋나는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